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도 존중합니다만은 그러나 기소된 혐의가 11개고요. 그중에 4개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입니다. 이걸 가볍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정치의 도리로서 네. 그걸 국민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재판받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총리님이 소추와 재판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것이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소추란 말이 헌법에 2군데 나와요. 84조는 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네. 그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해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면제된다, 네. 정지된다라는 얘기인데 65조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면 탄핵 심판도 국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은 탄핵 소추는 국회에다 주지만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다 맡겼잖아요. 그건 소추와 재판이 분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모든 법 해석에서 일관되게 통용되는 대원칙은 특혜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이니까 형사상 소추도 면제한다라는 건 특혜거든요. 특혜다. 특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원리입니다. 네. 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의 정신이 그래요. 네. 네. 이게 2017년 대선 앞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야 입장이 지금 완전 180도 달라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제 눈에 물대기식 개성인가? 그렇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대법원 판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시비가 있었죠. 네. 있었는데 헌법학자 10명 중에 7명이 재판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논거는 네. 이유는 특혜는 제한돼야 한다.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 제일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의 총괄선대 본부장인가 했던 분은 네, 송영길 재판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재판도 면제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이 서로 지금 서로 지금 주장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처지에 따라서 마구 말을 바꾸니까 정치가 신뢰를 못 받는 것이죠. 손해 보더라도 일관돼야죠. 그리고 2017년에 홍준표 후보나 지금의 이재명 대표나 내가 대통령 되면 재판 안 받을 거다. 그게 무슨 자랑인가요? 국민들한테 절망감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하는가요? 미안하지 않는가요? 왜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대법원 선거법 판결 5월까지 안 나올 거다. 그게 자랑인가요? 근데 과거에는요, 정치권이 여야가 막 싸우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원로들이 나서서라도 뭐 준엄하게 꾸짖다든가 아니면 좀 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뭐 지금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시고 이제 지적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이건 왜 그래도 그런 건가요? 모처럼 헌정회가 요즘 많이 움직이고 있죠. 요새 개헌 관련해서 많이 그동안에 움직이고 수십 년 동안 헌정회가 있는가 마는가 했었는데 네. 요즘 많이 개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니까요. 이 말에 힘이 안 실리는 거는 왜일까요? 사실은 정치인이 권력도 있지만 권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권력이 없어도 권위가 있다 보면 말에 힘도 실리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이 이제 허물어진 거지요. 네. 그것은 현역들의 태도에도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된다라고 해버리면 원로들은 설당이 없죠. 원로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경험에 대한 존중. 네, 그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정치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 대표가 이제 2심 판결이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 정치 행보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까요? 우선 본인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본인은 유죄가 안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투로 얘기를 하시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좀 안 맞지요? 본인은 출마를 강행하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좀 이렇게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요? 네. 단지 이제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큰 관건이겠죠. 네. 네. 여론에는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주면 그것이 민주당한테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네. 이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하면 3심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뭐 과거나 현재에 대한 평가, 그다음 대선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이제 좀 투표를 한다라고들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랬을 경우에 총리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그 리스크를 국민이 같이 안고 가야 하는 그렇습니다. 거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 리스크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국민이 표심으로 평가해야 할 일인가요? 최종적으로는요. 최종적으로는. 네. 법원이 진작부터 네.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둘렀더라면 네. 그 무거운 숙제를 국민들이 떠안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네. 네, 법원마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대법관 매수 의혹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얼버무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법원 정사가 시위대 공격을 받는 일도 생기고 헌재 소장 대행 집 앞에 시위가 벌어지고 네네 최악의 상태가 됐는데 사법부의 자정 또는 회색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가지고는 법치주의가 되겠습니까? 법치주의 없는 곳에 사법부는 그냥 세속적인 권력일 뿐이죠. 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국민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 재판 관련해서도 과하게 그렇게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해서도 결국은 유죄로 나오는 게 많지 않다. 과하다. 정치적 그 소위 말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압박? 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아니 한번 봅시다. 네. 대북 송금은 당시에 부지사를 했던 분이 징역 7년 몇 개월인가 2심 판결을 받았죠? 네, 이화영 부지사. 네. 그런데도 뭐가 무리인가요? 또 하나는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는 그 측근이라고 공인된 분이 징역 5년 얼마인가를 받았죠? 네.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로비스트가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 징역 5년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위는 결백하다? 그건 좀 상식에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진영에 합리화다. 그건 좀 이상하죠.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저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기소된 혐의가 11개고요. 그중에 4개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입니다. 이걸 가볍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정치의 도리로서 네. 그걸 국민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는 어쨌든 그런 뭐 도덕적인 부분이든 사법적인 부분이든 자질이든 이런 거에서 월등한 그 높은 그 평가의 잣대를 좀 대야 된다라고 보시는.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요. 네. 정치인이라는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내 뒷모습을 내가 지나가고는 뒤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것은 그런 사적인 그런 동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 오는 대선에서 지도자의 역할 중에 가장 필요한 덕목 하나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아까 개인적인 덕목. 네. 그건 아까 국민들이 말씀하신 통합, 법치, 준법, 도덕성. 네.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 위기의 극복, 국민 분열의 수습 이 두 가지죠. 네.